여보, 솔직히 말해서 아버님 모시는 게 너무 힘들어요. 입원비만 벌써 500만 원 나갔고, 앞으로도 계속 병원 드나들어야 할 텐데, 우리 생활은 어떻게 해요? 무더운 여름날 뜨거운 햇볕이 지치게 만드는 요즘, 몸은 시원하게 마음은 가볍게 챙기셔야 합니다. 힘든 세상이지만 시원한 냉수 한 잔처럼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청량한 바람이 되어드리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사연 시작합니다. 아이고, 내가 이 나이에 이런 사연을 쓰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올해 72, 김철수라고 합니다. 아내 순자가 하늘나라로 간 지 벌써 4년째입니다. 48년을 함께 산 그 사람이 췌장암으로 6개월 만에 훌쩍 떠나버리니 이 32평 아파트가 갑자기 궁전만큼 넓게 느껴지더라고요. 아내가 손수 가꿨던 베란다 화분들마저 이제는 시들어가고 TV 소리를 아무리 크게 틀어도 정막만 가득합니다. 냉장고에서 나는 윙윙거리는 소리조차 외로움을 더해줄 뿐이죠. 그나마 위안이 되는 건 딸 둘이 있다는 겁니다. 큰딸 미영이는 서울대 의대 나와서 의사와 결혼해 잘 살고 있어요. 지금은 국경 없는 이 사회에서 아프리카 의료 봉사를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자랑스럽기도 하지만 1년에 한두 번밖에 못 보니 섭섭하기도 해요. 작은 딸 미숙이는 공무원과 결혼해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어요. 가끔 중학교 2학년인 손자 준호를 데리고 와서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하며 인사할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하지만 말이죠.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몸도 마음도 점점 무너져가는 게 느껴져요. 어느 날 아침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는데 단내가 심하게 나더라고요. 병원에 가보니 당뇨 수치가 300이 넘었다며 의사가 호들갑을 떨더군요. 아버님, 이거 방치하면 큰일 납니다. 인슐린 주사 맞으시고 식단 관리 철저히 하셔야 해요. 혼자서 인슐린 주사 맞기, 혈당 측정하기, 약 챙겨 먹기. 처음엔 할만했는데 점점 깜빡깜빡하게 되더라고요. 어떤 날은 저녁 약을 아침에 먹었나 싶어서 또 먹고 혈당이 떨어져서 식은땀이 줄줄 흐르기도 하고 그러던 어느 주말 딸들을 불러서 밥상을 차려놓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얘들아, 아빠가 혼자 지내기가 참 힘들어서 그러는데 말이야. 미숙이가 젓가락을 놓으며 물었어요. 아빠, 왜요? 어디 아프세요? 아프다기보다는 당뇨 관리도 혼자 하기 힘들고 무엇보다 너무 외로워서 그래. 그래서 말인데 이 집을 팔아서 너희들한테 나눠주고 한 집에 들어가서 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미영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아빠, 제가 데려가고 싶은데 지금 아프리카에서 2년 계약으로 일하고 있어서 당장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때 미숙이가 남편 박 과장 눈치를 보더니 말했어요. 아버지, 저희 집으로 오세요. 우리 집은 좀 좁긴 하지만 아버지 방 하나는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준호도 할아버지랑 함께 지내면 좋아할 거예요. 박 과장도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잘 모실게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좀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하고 싶었거든요. 아버님 도움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서로에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역시 내 딸들이구나 싶었죠. 이사한 지 한 달, 정말 행복했습니다. 40평대 새 아파트로 이사해서 제 방도 널찍하게 마련됐고, 미숙이는 매일 아침 당뇨 식단으로 아침을 차려줬어요. 아버지, 현미밥이랑 나물 위주로 드세요. 제가 인터넷으로 당뇨 식단 공부했어요. 손자 준호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제 방으로 와서 할아버지, 오늘 수학 시험 100점 맞았어요. 하며 자랑하곤 했죠. 저녁엔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TV를 보며 과일도 나눠 먹고, 아, 이게 바로 가족의 따뜻함이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한 석 달쯤 지났을까요? 박 과장의 태도가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저녁, 박 과장이 맥주 한 캔을 마시더니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아버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혹시 여유, 자금이 조금 더 있으시지 않나요? 응? 무슨 돈 말이냐? 박 과장이 머리를 긁적이며 말했어요. 사실 이사 오면서 자전제품도 새로 사고 준호 학원도 더 좋은 곳으로 보내려니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서요. 아버님께서 조금만 더 도우실 수 있으면. 전 깜짝 놀랐어요. 이미 집값의 70%인 2억 5천만 원을 줬는데 또 달라고? 얘야, 나도 병원비랑 용돈은 있어야 하지 않겠니? 이미 충분히 많이 줬는데. 박 과장 얼굴이 살짝 굳어지더니 네, 그러시겠죠. 괜한 말씀드렸습니다. 하고는 돌아서더라고요. 그날 밤부터 뭔가 미묘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어요. 그로부터 2주 후 비극이 시작됐습니다. 새벽에 화장실을 가려다가 저혈당으로 어지럼증이 와서 그만 쿵 넘어져 버렸어요. 허리를 심하게 다쳐서 응급실로 실려갔죠. 3번 요추 압박골절입니다. 최소 3주는 입원하셔야겠어요. 입원하자마자 박 과장이 한숨을 팍 쉬더라고요. 아이고, 아버님, 조심 좀 하시지. 이제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돈이 물쓰듯 나가네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내가 일부러 넘어진 것도 아닌데 돈 걱정부터 하다니. 더 충격적인 건 며칠 후 준호가 문병 와서 한 말이었어요. 할아버지, 어젯밤에 아빠가 엄마한테 그러던데. 할아버지 때문에 돈이 너무 많이 나간다고. 그리고 할아버지가 계속 우리 집에 계셔도 되는 건지 모르겠다고. 순간 병실이 빙빙 돌더라고요. 손자 입을 통해 들은 그 말이 가슴을 후벼 파는 것 같았어요. 3주 후 퇴원해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거실에서 미숙이와 박 과장이 심각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방문을 살짝 열고 귀를 기울였죠. 박 과장이 목소리를 낮춰서 말하더라고요. 여보, 솔직히 말해서 아버님 모시는 게 너무 힘들어요. 입원비만 벌써 500만 원 나갔고 앞으로도 계속 병원 드나들어야 할 텐데 우리 생활은 어떻게 해요? 미숙이가 망설이며 답했어요. 그래도 내 아버지인데. 처음에는 돈도 많이 주신다고 해서 좋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병원비로 다 나가잖아요. 이럴 거면 차라리 실버타운 같은 데 모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쪽이 전문적이고 안전하기도 하고요. 그 순간 천둥이 머리를 치는 것 같았어요. 내 딸이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박 과장이 웃는 얼굴로 제게 다가왔어요. 아버님, 오늘 날씨가 정말 좋네요. 오랫동안 집에만 계셨으니 드라이브라도 하러 나가실까요? 경기도에 정말 좋은 곳이 있어서 구경시켜 드리고 싶어요. 뭔가 석연찮았지만 몇 주째 집에만 틀어박혀 있던 터라 나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그래, 답답하긴 했다. 차를 타고 1시간 반을 달려서 도착한 곳은 실버타운 한가람이라는 거대한 노인 시설이었습니다. 사위야, 여기가 어디냐? 박 과장이 차에서 내리더니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버님, 여기서 편하게 지내세요. 소내시경 간병 시스템에 병원도 바로 옆에 있고 같은 또래 어르신들도 많이 계셔서 외롭지 않으실 거예요. 뭐라고? 내가 여기서 살라는 얘기냐? 아버님이 주신 돈 중 일부로 여기 입소비를 냈어요. 월 200만 원씩 1년치 선납했고요. 솔직히 저희도 한계예요. 병원비에, 간병비에 빚까지 생겼거든요. 제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어요. 박 과장, 그래도 내가 내 장인어른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박 과장이 차 트렁크에서 제 옷가지가 든 가방을 꺼내더라고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더 이상은 어려워요. 여기가 훨씬 전문적이고 안전해요. 미숙아! 하지만 미숙이는 차 안에서 고개도 돌리지 않더라고요. 박 과장이 가방을 바닥에 던져놓고는 차를 몰고 가버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하늘을 쳐다보며 울었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실버타운 직원들이 와서 어르신, 들어가세요 할 때 저는 가방을 들고 뒤쪽으로 빠져나왔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후들거렸지만 무작정 걸었어요. 여기서 죽더라도 그 배신자들에게는 굴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요. 밤이 되어서야 겨우 버스 정류장을 찾았고 그곳 의자에 앉아 펑펑 울었습니다. 바로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버지, 돌아보니 미숙이가 눈이 퉁퉁 부은 채 서 있더라고요. 미숙아, 너도 아빠를 버리려고 왔냐? 미숙이가 무릎을 꿇고 앉더니 제 손을 붙잡았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남편을 말리지 못했어요. 뭔 소리냐? 사실은 남편이 아버지가 주신 돈으로 주식 투자를 했어요. 코인도 하고, 그런데 2억이 넘게 날렸어요. 그래서 계속 돈이 필요하다고 했던 거예요.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제 노후 자금이 도박으로 사라진 것이었어요. 그래서 나를 버리려고 했단 말이냐? 미숙이가 엉엉 울면서 말했어요. 아버지, 저는 정말 모르고 있었어요. 이제서야 남편 컴퓨터를 보고 알았어요. 아버지 돈으로 주식하고 코인했다는 거. 저는 정말 몰랐어요. 그날 밤 미숙이가 아프리카에 있는 미영이에게 국제전화를 했나 봅니다. 이틀 후 미영이가 급하게 귀국했어요. 공항에서 곧바로 저를 만나러 온 미영이의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아버지, 제가 모든 걸 해결할게요. 박 과장 그 인간 절대 용서 안 해요. 미영이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박 과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걸었어요.
사기죄로 형사고발도 했고요. 아버지가 주신 돈을 투기로 날리고 그 책임을 아버지한테 떠넘기다니. 이건 명백한 사기예요. 법정에서 박 과장은 죄송합니다. 마가 들렸습니다 하며 빌었지만 이미 늦었어요. 결국 박 과장은 사기 혐의로 실형을 받았고 미숙이는 이혼했습니다. 미영이가 저를 자기 집으로 모셔갔어요. 아버지, 앞으로 저랑 함께 사세요. 제가 해외 나갈 때는 검증된 전문 간병인을 모시고 평상시에는 제가 직접 돌봐드릴게요. 그래도 내 생활이 있을 텐데 미영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아버지, 제가 의사가 될 수 있었던 건 아버지가 뒷바라지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제 제가 아버지를 돌봐드릴 차례죠. 지금은 미영이와 함께 평온하게 살고 있습니다. 미영이는 매일 아침 혈당을 재주고 인슐린 주사도 놔줘요. 당뇨 식단도 의사답게 완벽하게 관리해주고요. 아버지, 혈당이 많이 좋아졌어요. 이 정도면 합병증 걱정은 없으실 거예요. 미숙이도 가끔 찾아와요. 준호와 함께 와서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하며 눈물을 흘리곤 하죠. 미숙아, 이제 그만해라. 내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 준호는 이제 고등학생이 됐는데 가끔 와서 할아버지, 의대 가서 할아버지 같은 분들 치료해 드리고 싶어요. 하고 말해요. 미영이는 아프리카 의료봉사를 그만두고 국내에서 일하기로 했어요. 아버지와 함께할 시간이 더 소중해요. 봉사는 나중에 또 할 수 있지만 아버지와의 시간은 지금 아니면 안 되니까요. 매일 아침 미영이가 끓여주는 따뜻한 된장국을 먹으며 창밖으로 보이는 아침 햇살을 바라볼 때마다 생각해요. 돈 때문에 가족이 파탄 날 뻔했지만 결국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알게 됐다고.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노인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진정으로 부모를 사랑하는 자식들도 있습니다. 돈은 사람을 변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결국 진짜 가족의 마음만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 이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다음에도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